부자의 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쌀 때 사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 아니 도대체 얼마가 싼 건데? 싸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단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나만의 기준을 잡고 간다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었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적정 주가를 알면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회사원 매뉴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재 상태가 위기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위기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스닥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전량 매도하는 대신에 50%만 매도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으로 수정해서 좀 더 논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나스닥 마이너스 3%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하고 실천하되 항상 의심하면서 대안이 있을 경우 변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위기 상황이고 22 거래일 또는 44 거래일 후에 전량 매도한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가? 라는 의문을 품는다면 이 매뉴얼을 단순히 맹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좀 더 나은 논리적 방법이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딥러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폭락, 폭락은 주가 하락의 합, 즉 위기는 주가 하락의 합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기 상황을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라고 한다면 적정 주가보다 현재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현재가와 적정 주가를 비교하게 되면 현재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적정 주가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공식을 소개해드리고 부자의 선 매뉴얼에 적용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주식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공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공식의 소개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 두 번째, 야마구치 요헤이의 현명한 초보 투자자에서 설명한 공식. 세 번째는 BPS와 EPS, ROE를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 네 번째, 목표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주수를 이용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구하고요. 마지막은 사경인 회계사님의 S림 공식입니다. 일단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부자회사원 매뉴얼에 적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EPS는 잘 아시다시피 주당 순이익을 말합니다. 주식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 지표입니다. EPS는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로 구하게 됩니다.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며 배당 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PER입니다. 퍼라고 하죠.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특정 회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한 주에 10,000원 하는 회사 주식이 1년에 주당 1,000원의 순이익을 낸다면 퍼는 10이 됩니다.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또는 주가 나누기 한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의 순이익을 보는 회사를 5억에 평가한다면 해당 회사의 PER은
5가 됩니다. 따라서 퍼가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되었다고 나쁜 주식, 저평가되었다고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EPS 곱하기 PER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네이버 금융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종목명을 검색하시고 종목 분석에 기업 현황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준을 연간으로 놓게 되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각종 지표와 향후 3년간의 예상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예상 EPS와 퍼 5년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42,913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약 53,000원 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마구치 요헤이의 현명한 초보 투자자에서 설명한 공식입니다. 적정 주가는 사업가치 플러스 재산가치 마이너스 고정부채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사업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하게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전기, 전기, 당기 예상 실적의 평균 또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평균으로 구하게 되는데 저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25%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기업 대출 금리의 중간값으로 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저희가 구하게 되는 S림 공식의 할인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치는 유동자산 빼기 1.2 곱하기 유동부채 플러스 투자자산으로 구하게 되고요. 재산가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토지 등 자산을 말하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유동부채는 만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 투자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네이버 금융의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천천히 대입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 공식은 재무 분석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여기 나오고요. 유동자산이 나오고 유동부채, 투자자산 각각 값을 구할 수 있고요. 할인율은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에 BBB-5년 국고채의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수익률을 높은 값으로 사용하면 좀 더 보수적인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표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7.9를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이 값들을 공식에 적용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95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EPS와 PER을 이용하는 공식은 해당 회사의 이익 부분에 초점을 맞춘 공식이라고 한다면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공식은 해당 회사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산 부분까지 고려한 공식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적정 주가가 월등히 높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재무 부분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BPS와 EPS 그리고 ROE를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해당 공식은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주식 고수분이 소개해 주신 공식으로 간략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위 세 가지 값의 범위 내에서 주가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저평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약간 애매,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고평가라고 하는데요. BPS를 이용해서 구하는 적정 공식은 그냥 BPS를 적정 주가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EPS에 곱하기 10을 하던가 아니면 ROE에 EPS를 곱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구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각각 39,975원, 36,930원, 마지막으로 53,142원입니다. 이 계산법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목표 시가총액 나누기 발행주수로 적정 가격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목표 시가총액은 지배주주 순이익 곱하기 펄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지배주주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보다 조금 작은 것이 일반적인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큰 차이를 보면서 단기 순이익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규모 지출 투자 등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왜곡되어 줄어들게 된 경우라 단기 순이익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단기 순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일시적인 금융소득이 발생했거나 자산을 매각했거나 그해 일시적 발생 소득이 있어 지배주주 순이익이 왜곡되었을 경우 단기 순이익을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값들은 파이낸셜 서머리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해당 공식으로 구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41,85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경인의 S림입니다. 기업 가치는 자산 가치 플러스 초과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이 공식을 다시 표현하면 자기 자본 곱하기 ROE 마이너스 할인율 나누기 할인율로 계산이 됩니다. 할인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에서 BBB-5년의 채권 수익률 값을 적용하게 되고요. 적정 주가는 기업 가치에서 유통 주식수 마이너스 자기 주식수, 자사주를 뺀 값을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E가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ROE가 10% 또는 20% 낮아졌을 때를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ROE가 마이너스 10%일 때를 1차 매도 가격, ROE가 마이너스 20%일 때를 매수 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역시 값들은 파이낸셜 서머리에서 각각 구하게 됩니다. 이 공식으로 구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82,211원이고요. 1차 매도 가격은 48,105원이고 매수 가격은 47,608원이 됩니다. 해당 공식 역시 두 번째에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공식과 비슷하게 적정 주가가 계산되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재무 쪽이 탄탄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고요. 저 또한 삼성전자가 47,000원대로 떨어지면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공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자, 다음으로는 위 공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해외 주식은 공식에 대입할 값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한증권 HTS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식 투자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 스마트폰 앱에 제공되는 값들 또한 활용을 하였고요. 혹시나 이런 원하는 값들을 모두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단위가 억 단위고요. 해외 주식은 단위가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단위를 환산해 주시면 되고요. 적정 주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EPS 곱하기 펀은 183달러로 나오고요. 현명한 초보 투자자와 S림으로 구한 공식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56달러, 72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지만 상대적으로 재무 쪽 부분은 취약하다라고 이 공식에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 공식들이 한국 주가에 적용하는 공식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게 어려웠을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정 주가는 현재 키움증권이나 다른 증권 어플리케이션의 적정 주가가 밑에 조그만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면은 한 175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EPS 곱하기 퍼로 구하는 것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어지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가격 또한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들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았을 때는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현재는 시장이 아주 가열되어 있고 탐욕스러운 위험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정 주가를 구했다고 하면 켈레이 공식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현재의 투자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자신이 관심 있는 주식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적정 주가를 이용해서 켈레이 공식에 대입해서 손실률과 이익률을 계산해서 투자 규모를 각각 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공식들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부자회사원 매뉴얼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네이버 금융을 참조해서 값들을 입력하게 되면 각각의 적정 주가가 모두 계산되게 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